일본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서야. 벤투 덕분에 우리나라 축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생겼어. 이게 생겼어. 다음 월드컵 우승 못해도 돼. 빌드업할 때, 우리가 뭐 공격할 때 이 포지션별로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 요 단계를 프레이즈별로 만든다는 거야. 키 스테이지 오브 그로스. 5살 때부터 8살 때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9살 때부터 12살 때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는 디테일하게 일단 정리가 돼 있다는 게 소름이야. 이게 여러분들 50페이지야. 50페이지. 월드컵을 우승하려면 골키퍼를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하는지, 풀백들은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하는지. 야, 너 그 볼 왜 못 지키냐? 야, 그거 어렵냐? 아니, 맨날 씨바 훈련 5대2 하고 맨날 패스 게임만 하고 맨날 5-4-1로 서가지고 라인 지키면서 요 수비하는 것만 하고 슈팅이랑 크로스 게임만 하다가 경기 들어가서 못하면은 왜 그거 못하냐? 야, 너 몸 관리가 안 돼 있어. 야, 너 몸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존나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 일본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서야. 월드컵을 우승하려면 골키퍼를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하는지, 풀백들은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하는지, 수비수는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하는지, 중앙 미드필더는 어떤 식의 아이디어이 있는지, 이런 거. 공격형 미드필드, 윙어, 스트라이커 하면서 플레이 비전이 뭐고, 프린시프 오브 플레이라는 건 선수들이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축구를 해야 되는지. 공격과 디펜스. 제가 항상 말했던 거 있죠. 벤투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게 뭔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축구에는 몇 가지 페이즈가 있습니다. 4가지 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축구를 할 거냐, 공을 가지고 있다가 잃었을 때 어떤 축구를 할 거냐, 우리가 애초에 공이 없을 때 어떤 축구를 할 거냐, 우리가 공이 없다가 생겼을 때 어떤 축구를 할 거냐. 요 4가지가 완성이 돼 있어야 진짜 강한 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벤투 때문에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축구를 할 거냐가 벤투 덕분에 우리나라 축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생겼어. 이게 생겼어. 다음 월드컵 우승 못해도 돼. 4년 뒤에 공을 가지고 있다 뺏겼을 때 어떻게 할지, 아니면 4년 뒤에 그럼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수비적인 거겠죠? 그거를 하나 하고 또 4년 뒤에 요거 하나 하고 또 4년 뒤에 요거 하나 하면 우리가 정확히 16년 뒤 20년 후에 우승할 수 있는 거야. 문도그랑 이런 거 기가 막혀요. A vision that leads not only to success. 그러니까 우승을 위한, 승리를 위한, 성공을 위한 비전이 아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하지만 fascinating, 흥미롭고 재밌는, 그다음에 inspiring game, 남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남들을 막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된다. 성공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지침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shifting our goal from meeting the world standard to being the world best. 미팅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탠드를 따라가서 세계적인 팀이 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빌드업할 때, 우리가 뭐 공격할 때 이 포지션별로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 야, 우리나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있길 바래요. 나 우리나라 자유 이런 거 본 적은 없거든. 이게 있길 바라는데 이거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 수비할 때 봤죠? 페이즈 1 공격할 때 내가 아까 말한 거 이제 나오잖아. 페이즈 2 수비할 때 What is the play vision of Japan's way? 일본만의 방식은 뭐냐? 일본의 팀 비전은 뭐냐? 유소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스타트, growth, 챌린지, maturity, fun, serious fun, competitive fun. 승리하려면 어떻게 즐기냐? 아니, 경쟁으로 즐기기. 어렸을 땐 그냥 즐기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진지해지면서 즐기기. 요 단계를 프레이즈별로 만든다는 거야. 키 스테이지 오브 그로스. 5살 때부터 8살 때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9살 때부터 12살 때 뭘 해야 하는지, 13살부터 17살 때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본인들이 이 여자랑 남자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몇 살 때 성장을 하니까 언제 그 선수들의 피크를 만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엘리트 유스. 엘리트 유스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한 거잖아. 이게 그라스루트부터 시작하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해서 여기서 축구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 애들, 이게 이제 뭐 중학교가 될 수도 있겠지. 거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야. 슬슬 조금씩. 근데 나눠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요 초록색이 없어져. 우리나라는 이 초록색이 없어져.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 같이 올라가. 같이. 내가 말한 그라스루트가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아마추어. 이게 K7, K6, K5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K6, K7, K5도 대부분 누가 뛰어요? 대부분이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뛰어요. 은퇴한 사람들, 축구 해봤던 사람들. 왜? 뛰어본 적이 있어야지 뛰지. 그렇게 접근해서 리그를 해본 적이 있어야 접근을 하지. 난 한국 가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 이런 걸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STB라는 축구팀을 시작했었던 거예요. What elite youth should be like. 어때야 되냐? 인디비주얼리티도 있어야 되고, 오리지널리티도 있어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
플래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이 그냥 많은 유럽 선수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유럽의 선수들을 그냥 많이 보내는 게 아니야. 이런 계획을 옛날부터 피지컬 피트니스 오브 재팬스 위크 There is answer no. 피지컬 부분이 일본 축구의 약점이냐? 아니다. 왜 아니냐? 이렇게 우린 만들어갈 거니까 아니다. Creating athletics bodies and agility 이런 거 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사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부상 방지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이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지부터 피지컬 개개인에겐 또 어떤 거가 필요한지 와 진짜 죽여주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o are the future football coaches? 고맙지 않아요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미래를 이끌 코치는 누구인가? Lead Asia and further develop world class coaches. 이거 봐 세계적인 감독을 만들 생각이 있잖아 얘네는. 이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뭐야. 선수 기를 게 아니라 감독 길러야 된다고. 여기 얘네도 해있네. 코치 라이센스 이렇게 있으니까 코치 파스웨이. 그래서 여기서 봐봐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는데 축구 선수는 되기 싫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구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추어로 가면서 여기서 지도자 꿈을 21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전술 축구도 배우고 그냥 축구도 배우고 경기도 떠봤으니까 어떻게 돼? 감독의 꿈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요 안에만 있으니까 요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위에서 가리키는 거 어떻게 돼? 그냥 받는 거야. 위에서 가리키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 가리키는 거야. 상대성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엘리트니까. 감독이 까라면 까야 되니까. 코치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를 내가 찾아서 볼 수 있잖아. 내가 일본인이 아닌데 내가 이 자료를 찾아서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나는 디테일하게 일단 정리가 돼 있다는 게 소름이야. 이게 여러분들 50페이지야 50페이지. 그 다음에 이 제목을 재팬스 웨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내가 2005년에 1월 1일에 목표를 세운 일본 축구협회래. 이 목표를 2005년 1월 1일에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일본이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축구협회에서 정확하게 설정과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월드컵을 우승한 나라들이 어떤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찾아봤고 일본 선수들에게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를 찾아봤대. 월드컵 우승한 나라들 국가들의 장점이 문화가 다르잖아. 요거는 장점인데 우리나라랑 안 맞아. 이런 거를 또 찾아봤대. 여기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은 절대 다른 나라의 축구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나라는 본인들의 스타일과 발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야. 스페인 축구가 있고 독일 축구가 있고 잉글랜드 축구가 있고 뭐 브라질 축구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축구가. 근데 일본이 그럼 걔네들 걸 다 케이스 스타디 한 거야. 야 얘네 축구는 이렇고 얘네 축구 이렇고 얘네 축구 이런데 얘네 협회마다 다 지지하는 방향이 다르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 우리가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저 공통점을 우리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일본만의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월드컵 우승을 하려면 갖춰야 되는 게 뭘까? 하니까 성적을 잘 내고 우승을 하는 국가들은 다 본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국내 리그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졌었다는 거야. 국내 리그에서 높은 템포와 강한 대회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글로벌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은 라이벌 팀과 뛸 때 더 터프해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라이벌과 경기를 뛸 때는 본인 팀들과의 한 팀이 되는 캐릭터가 생긴다. 결국 이게 월드컵 무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리그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 팀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레벨도 성장이 되고 국제대회를 통해서 한 단계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아챔 예를 들어. 그래서 국내 리그에서 높은 템포와 강한 대회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글로벌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근데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리그는 약하잖아. 걔네들은 어렸을 때 레알 마드리드 16살에 1,000억 받고 팔려나가잖아. 최근에 우승을 한 국가들을 보면 90년 독일, 94년 브라질, 98년 프랑스, 2002년 브라질, 2006년 이탈리아, 10년 스페인, 14년 독일, 8년 프랑스, 22년 아르헨티나. 공통점이 뭘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고 UEFA 유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다. 어린 나이 때부터 UEFA 챔피언스 리그 등을 경험해보면서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의 강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본인들이 정한 학계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학계론. 월드컵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축구로 행복해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축구를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더라든지 보는 사람이더라든지 응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심판, 코치, 선수들, 부모, 가족 등
선수들은 본인들이 위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본인들의 테크닉 그리고 축구에 있어서 하는 결정이 축구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 되게끔 해야 한다. 엘리트 레벨에서 선수들을 성장시킬 때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도 자격이 있는 지도자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훈련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지를 만들어줄 것이다. 위에 세 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개인이 해외에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던지 일본 청소년 대표팀에서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게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우리 서로를 인정하면서 리스펙하면서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일본의 장점이고 우리 일본 대표팀은 이렇게 대표팀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 대표팀은 축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것이다. 일본에서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반영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월드컵이 돌아오게 된다면 선수들, 코칭 스태프, 우리 서포터즈분도 월드컵을 인하여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차,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런 게 일단 대박이야. How has the game changed? The count of the full intensity running in for has increased for 8 seasons. 2012년부터 2020년 동안 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14.6%가 풀백들이 빨라졌고 9.2%가 미드필더들이 빨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를 따라가려면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는 풀백의 능력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된 미드필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센터백은 8.2, 풀백 9.5, 미드필더 9.3, 그 다음에 포드들 8.0, also increase the distance for coverage through the 이렇게 인텐시티 높게 뛰면서 뛰는 거리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야. 뛰는 거리. 이거는 속도면 이건 뛰는 거리, 양이 늘어났다는 거지. 뛰는 양이. 센터백들의 패스 비율이 30.6%가 늘어났다. 그리고 31.5%가 숏패스가 됐고 26.5%가 롱패스가 됐다. 결국 뭐야? 빌드업하는 축구를 가리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적인 축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여기 나오죠. 숏패스가 늘어났다. 센터백이 공을 만지는 비중이 늘어났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앞에 스트라이커 보고 요거 하기 바빴지. 걷어내! 야!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왜 이 개새끼야! 요거 하기 바빴어.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K리그 구단에 테스트를 보러 와서 미드필더 뛰는데 나한테 압박이 3명 붙어가지고 공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골키퍼 비어있길래 골키퍼한테 땅볼로 패스 쫙 깔아서 줬어. 알리그 뛰고 있었어. 알리그. 날 빼더라. 난 그때 그 당돌했거든.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어. 저 혹시 왜 빼신 거예요? 물어봤지. 야, 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왜 해? 그럼 뺏겨요? 골키퍼한테 그럼 공 안 주고 뺏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골키퍼한테 공을 줘서 다시 우리 볼이 됐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딱 2005년도면 2005년도 이후 얘기잖아. 2010년도 이때도 그러고 있던 거야. 2010년도 이후니까 이게. Over the 8 seasons, the clearance rate decreased by 40. 와, 나 이런 거 신기하다. 나도 이거 좀 처음 본다. 인터셉트가 10% 늘어났고 막 걷어내는 게 40% 줄었대. 막 걷어내는 게. The frequency of the sprints and the fullback intensity action by top players has the double since 2002. with increased intensity seen as well. 그래서 양쪽 풀백이 뛰는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2002년도에 비해 2배로 많이 스프린트를 했대. 2배로 더 많은 스프린트. The ball is played for an additional 12 minutes compared to 1990. 1990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공이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12분이 늘었대. 12분. 와. 그러니까 축구 잘할 수밖에 없지.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 일단은 야, 요즘 트렌드는 3백이야. 야, 3백 서. 야, 3백으로 야, 이 축구 몰라? 이 노트텐 경기 안 봐? 이게 아니야. 야, 일단은 얘네는 이렇게 했어. 그럼 얘네는 우리나라 축구랑 보는 데이터 보는 이 눈이 다른 거야. 이러면 예를 들어 이 축구를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이 축구를 따라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센터백이 패스하는 숫자가 30% 늘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경기 뛴 거 봤어, 우리 선수가. 근데 얘 아직 10%야. 그러면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10%가 아니라 30%까지 늘리려면 이 늘리기 위해서 너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늘리기 위해서 너가 이 경기 상황 때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거 늘리기 위해서 너가 요 장면 때 이런 것들을 요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걸 고쳐나가야 돼. 이 접근 방식이면 선수가 어떻겠어? 인터레스팅. 재밌는데? 야, 이 감독님은 좀 다른데?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야, 너 그 볼 왜 못 지키냐? 야, 그거 어렵냐? 아니, 맨날 씨바 훈련 5대2 하고 맨날 패스 게임만 하고 맨날 5-4-1로 서가지고 라인 지키면서 요 수비하는 것만 하고 슈팅이랑 크로스 게임만 하다가 경기 들어가서 못하면은
왜 그거 못하냐? 야 너 몸 관리가 안 돼 있어. 야 너 몸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존나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 벤투가 전자 접근 방식으로 다가간 거야.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즐거워했던 거야. 재밌어했던 거야. 어떻게 퀄리티를 높일 거냐 했을 때 하이 풋볼 인텔리전스가 맨 위에 있습니다. 똑똑한 선수를 만들겠다가 제일 먼저 위에 있다는 거야. 플렉시블 아답터빌리티, 얼마나 더 선수들이 잘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만드는 게 두 번째고, 원온원 디펜시브 앤 어태킹 인텐시티, 1대1 수비 공격 능력, 이거 키우겠다. Ability to manage the state of the game. 이 씨발 다가가는 시선이 다르네. 이런 경기 상황 때는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런 경기를 다가가야 되고, 이런 경기 양성일 때는 어떤 식으로 이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 이걸 다가가는 거지. Extremely high level technique with the right decision making.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높은 인텐시티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때 좋은 선택을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만들자. Split second decision making. 이 짧은 순간에 내가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저희 순식간에 이런 딱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 그거를 가르치겠다. 그거 있고, 원터치 파싱, 원터치로 패스하는 거. 피지컬 피트니스, 피지컬 피트니스. 그냥 피지컬이 아니라 피지컬 피트니스라는 건 몸빵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코어, 인첩성, 스피드, 스프린트를 원래 어떤 선수가 20개 뛰면 어떻게 30개 뛰게 만들지, 원래 10개 뛰는 선수면 어떻게 15개 뛰게 만들지, 그렇게 치면은 맨날 서킷 막 씨발 야 하면서 막 벤치프레스 40개 하고 50개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햄스트링을 어린 나이 때부터 잘 안 끊어지게끔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점프를 많이 뛰게끔 종아리를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점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드워크 멘탈리티, 열심히 하는 멘탈리티 마지막이야. 야 씨발 멋있다 일본. 이게 있다는 게 신기해. 존나 부럽다. 그럼 이게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야. 훈련 자료들이, 이거를 따라가게끔 가르칠 수 있는 훈련 자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존나 멋있다. A 자격증 따자마자 문도그스 웨이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들. A 자격증을 따는 순간 문도그스 웨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K3, K4 씨바 자리 나는 곳에다가 맨날 이메일 보내야지. 문도그스 웨이. 나 너무 부러워 일본.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있을 거라는 게